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듯 한국인들의 엄청난 행동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7일부터 지정된 어플을 통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노쇼로 인해 발생한 잔여 백신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사전 예약자 98%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며 잔여 백신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6일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자진해서 잔여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사람들 또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시스템은 초기 접속 분량을 빚을 정도로 이용자가 몰렸으며 적어도 33,000명이 당일 예약과 이전 예비 명단 등록을 통해 잔여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언론들을 통해서는 백신의 부작용 등 백신 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공포심이 조장될 수 있는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한국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백신 접종 속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7일 하루 동안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71만여 명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1일 최대 접종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아달라는 독려 혹은 호소를 해야 하는 각국 정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국 네티즌들에게도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유된 27일 최대 접종 규모를 기록했다는 한국의 소식에 대해 각국 네티즌들은 6만 명이 넘는 멋진 사람들, 나는 며칠 전 한국이 6월 30일까지 1,300만 백신 접종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에 약 25만 명을 접종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나는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려와 달리 한국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날 예방접종을 받기로 한 사람들 대부분이 나타나 노쇼가 몇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백신을 예약하고 날짜를 정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워낙 백신 기피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상금을 부리는 일명 백신 복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백신 접종 시스템에 차질을 빚긴커녕 잔여 백신을 접종하는 시스템까지 즉각 도입해 활용하는 우리나라의 일처리 역시 끝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주사기를 잘못 사거나 백신 보관 냉장고에 전원 플러그가 뽑히는 말도 안 되는 보관관리 실수 등으로 아직도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고베시에서 보관관리 실수로 보름 만에 약 1,200회분의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고베시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정신을 어디 팔아먹었나 싶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스마그 접종 회장에서는 5명에게 백신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사하는 일이 드러났으며 18일에는 기타구 회장에서 백신이 들어있지 않은 빈 주사기를 주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능 프로처럼 안일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누가 백신을 공급해주고 싶을까요? 어차피 접종도 안 되고 폐기할 텐데 말이죠. 여전히 일본의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NHK에서는 한국의 잔여 백신 접종에 대한 설명이 보도되었습니다. 니케이 신문 또한 한국 정부가 잔여 백신 사용을 위해 어플을 활용한 것에 주목하며 한국은 사회 문제 해결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이러한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시스템이 좋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전화 예약이나 심지어 방문 예약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여기서 또 하나의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21일 일본 당국의 제조 및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요. 오지랖이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많은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도 그렇지만 일본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에는 접종 후 건강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가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대만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일본이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저 생색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9천만 회분은 일본 기업의 위탁 생산입니다. 현재 접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자체가 없으며 계약만 해놓은 상태라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대만이 백신 조달을 진행하지 못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에서 백신을 제공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죠. 도쿄올림픽 개최를 2달 앞둔 일본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외신들의 우려 섞인 보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찌감치 야구 예선전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 25일에는 대만 프로야구 리그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선수단 파견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하지만 공중보건 수칙에 맞춰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선택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쿄올림픽을 후원하는 일본 스폰서들도 대회 강행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스폰서는 IOC와 직접 계약한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등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3곳을 포함해 총 71개사인데요. 27일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를 찬성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실린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분노한 국민들은 현재 일본이 지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를 강행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당시 우리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독도 표기를 양보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일본에 항의를 한 상황인데요. 28일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한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독도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답했습니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는데요. 이어서 한국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가능한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나서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토 분쟁에 있어 매우 민감한 일본의 독도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일면 보도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사태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IOC는 그저 조직위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